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히어로들을 모아 어벤져스를 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그들을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듯 그건 바로 닉 퓨리인데요. 그 닉 퓨리를 연기한 사무엘 잭슨 역시 영화 팬들이시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의 연기는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사무엘 잭슨이 영화 속에서 김전일 또는 코난과 같은 명탐정급 활약을 펼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8번째 영화인 헤이틀 에잇에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 남북전쟁 이후 수년이 지나고 현상금 사냥꾼인 행맨 존 루스는 마부인 오비 잭슨의 마차를 타고 살인범 데이지 도모그를 교수형시키기 위해 와이오밍의 거친 눈보라를 헤치고 레드락을 향해 달리던 중 그들을 막아서며 도움을 요청하는 루스의 오랜 지인인 현상금 사냥꾼 마키스 워렌 소령과 자신이 레드락의 새로운 보안관이라고 주장하는 남부 동맹군 전쟁 영웅의 아들 크리스 매닉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는 그렇게 만난 그들을 마지못해 마차에 태우고 레드락까지 같이 동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더욱더 심해지고 일행은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지역 술집인 미니의 양품점에 정차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정차한 미니의 양품점에서 주인인 미니와 스윗데이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일행은 그곳에서 4명의 낯선 이방인인 밥 더 멕시칸, 오스왈도 모브레이, 조 게이지, 그리고 남부 동맹군 장군인 샌포드 스미더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중 자리를 비운 미니를 대신해 양품점을 봐주고 있다는 밥과 마국간에 함께 있던 마퀴스는 그에게서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Are you calling me a liar? Not yet, eh? Just sounds peculiar, though. 그리고 밥과 함께 양품점 안으로 들어온 마퀴스는 주변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며 다시 한번 수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We need to pizzo. Shut up. 그러던 중 마키스는 크리스 매닉스와 대화를 나누던 남부 동맹군 장군 출신인 샌포드 스미더스와 서로 적으로 있던 남북전쟁 당시에 베톤 루지 전투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총을 뽑아들기 직전까지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May I suggest a possible solution? 하지만 오스왈도 모브레이의 중재로 그 긴장 상태는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그 후 루스 일행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존 루스는 그 4명에게서 수상함을 느끼고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들을 죽이고 데이지 도모그를 탈출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Okay, everybody.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존 루스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자신이 데이지 도모그를 레드락에 호송 중이라는 말을 하며 그들의 무게를 압수해 모조리 분해해서 변소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와 함께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집안의 긴장감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와 함께 마키스가 스미더스 장군에게 음식을 건네며 그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긴장 상황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그는 스미더스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마키스가 스미더스의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자신의 아들을 아냐고 묻는 스미더스에게 느닷없이 그의 옆에 총을 놓고 그가 죽을 당시 자신과 그의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스미더스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키스의 도발에 넘어간 스미더스는 분노에 총을 잡아들고 그걸 기다렸다는 듯 마키스가 바로 스미더스의 가슴에 총알을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스미더스의 죽음으로 긴장감이 다시 집안을 감싸고 매닉스가 커피를 마시려던 그 순간 갑자기 루스가 피를 토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오비도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피를 토하던 루스는 뭔가를 눈치채고 자신을 농락하는 듯한 도머그를 향해 죽일 듯 달려듭니다. 그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키스가 스미더스에게 총을 쏘던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누군가 커피에 독을 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루스와 오비가 마셨던 거였죠. 결국 독으로 피를 토하던 오비가 쓰러지고 독 때문에 방심한 루스도 그의 총을 빼앗은 도모그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던 마키스가 마침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과연 커피에 독을 탄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마키스는 그 범인을 찾아내서 도모그를 구하려는 계획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로버트 리차드슨이 날선 촬영 기법을 선보이고 유혈이 낭자하는 특수효과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인글로리어스 베스터즈와 킬빌 볼륨 1, 킬빌 볼륨 2,
그리고 장고 언체인드에서 활약했었던 TV쇼 워킹데드의 특수효과 전문가인 그렉 니코테로가 맡고 있습니다. 영화 헤이풀 에잇은 산뜻하면서 영리한 대본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베테랑 배우들로부터 나오는 통렬한 연기들이 더해져 보수적인 팬들과 일반 팬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14년 대본 초안이 온라인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 사건을 계기로 헤이풀 에잇의 제작을 접으려는 생각까지 했었지만 캐스팅 리스트에 올랐던 배우들이 대본을 읽어본 후 그 스토리에 반해버려 제작의 의지를 접으려는 쿠엔틴 타란티노를 사무엘 잭슨과 함께 찾아가 영화를 다시 만들도록 그를 설득해 결국 영화를 다시 제작할 수 있었다는 일화와 함께 쿠엔틴 타란티노는 헤이풀 에잇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영화들로 더 싱과 자신의 작품인 저수지의 개들을 언급했습니다. 스토리를 보면 더 싱 또한 헤이풀 에잇과 마찬가지로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안 건물 안에 갇혀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고 저수지의 개들 역시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헤이풀 에잇이 두 작품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쿠엔틴 타란티노는 그 중에서 더 싱이 이 영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며 극장에서 처음 본 더 싱에 대한 그의 느낌을 은유적으로 이 영화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커트 러셀이 두 영화에 모두 출연했고 커트 러셀이 다른 사람들의 무장을 해제하는 장면 역시 두 영화에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쿠엔틴 타란티노는 헤이풀 에잇이 미국 서부 드라마인 bonanza와 더 버지니언 그리고 더 하이 셰퍼렐에서 역시 영감을 얻었다는 말과 함께 만약 한 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총을 쥐어준다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헤이풀 에잇의 제작에 힌트를 줬다고 했습니다. 물론 킬빌이나 장고 언체인드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는 영화 팬들은 헤이풀 에잇에서의 쿠엔틴 타란티노의 절제된 모습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이면에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리하게끔 하는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이미 그가 저수지의 개들에서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헤이풀 에잇을 서부판 저수지의 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니 말이죠. 헤이풀 에잇은 흥미있는 장면들에 의지하지 않는 대신 각각 나름의 동기를 지니고 있는 흥미있는 캐릭터들을 만들고 그들을 비교적 평범한 위치에 배치해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꽃 튀는 설전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발단과 배경 스토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캐릭터 모두가 이야기를 꾸며주며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캐릭터가 영화 내에서 낭비되지 않고 각각 순간순간 더욱더 주목을 받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무엘 잭슨은 자신의 역할인 마키스 워렌 소령을 통해 자신의 연기가 펄픽션의 준스 윈필드나 제키 브라운의 오델로비 같은 캐릭터들의 재탕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며 다시 한번 타란티노의 장고 언체인드에서처럼 영화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급 배우들로 이루어진 캐스팅에서 단연 잭슨은 신 스틸러로서 영화 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이풀 에잇을 통해 호감 가는 혐오스러운 캐릭터를 만들겠다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그 목표가 어느 정도는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트 러셀의 존 루스 역시 이 영화의 매력 있는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심지어 그가 여자인 도모구의 얼굴에 엘보를 날릴 때조차도 말입니다. 존 루스와 같이 헤이풀 에잇의 캐릭터들은 공손하지도 예의 바르지도 자기절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솔직함들이 그 캐릭터들 각각을 매력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란티노의 영화답게 헤이풀 에잇 역시 민감한 영화 팬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지도 모를 유혈이 낭자하고 상스럽고 불손하게 그지없는 성적인 내용들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엔틴 타란티노는 그의 이전의 영화들에서 보여주던 불필요한 카메오들이나 어색한 음악의 배치 등 영화의 집중도를 저해하는 요소들의 배치를 피하면서 풍부한 대사와 시선을 끄는 갈등 구조들을 내세워 그 안에 자신만의 기발함을 버무려서 넣는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헤이풀 에잇은 배우들의 잊지 못할 연기들과 위트 있는 농담들로 가득 찬 퀄리티 있는 작품으로 그 영화의 매혹적인 스토리 라인을 재미있는 왜곡들과 영리한 연출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헤이플 에잇을 통해 확실히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헤이플 에잇은 그의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모두 어디까지나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영화를 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순전히 여러분의 몫이겠죠. 지금까지 영화 헤이플 에잇 그리고 이영광이었습니다.